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그 일전에 만든 그 눌림목 공략하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카톡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다. 근데 카톡방에서 이제 이런 그 캡처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초보자님들 이제 차트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이것마저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뭐 도움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또 이런 곳에서 또 이 자리에서 이 내용들에서도 진주를 발견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전에 이제 횡보하는 종목의 눌림목의 종가 공략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테스트로 매매한 게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실제로 이 제가 매매했을 때는 그 4.5%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바로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시장이 폭락하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멀쩡한 종목들도 뭐 공장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장이 갑자기 막 데모가 해서 막 문을 닫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고가 대비 지금 지수가 10% 이상 빠지고 일반적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멀쩡한 종목들도 대부분 한 15%씩 막 이렇게 빠졌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짧은 매매, 짧게 짧게 이제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 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그 매매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사람은 이거대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이거 아니고 나는 무슨 단타야. 나는 가치 투자를 하겠어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스 평가 정보예요. 제가 이거를 매매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들고 다시 고점 만들고 저점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전 저점의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적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자, 요거 아니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보시면은 이전 저점을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저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보면은 5일선 타고 계속 내려오죠. 잠깐 삐주고 오르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게 파동이죠. 이렇게 파동입니다. 분봉을 보면 파동이 더 잘 보이겠죠.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식이 한 방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없죠. 얘가 큰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뭐 횡령해가지고 뭐 분식해가지고 날라가 떨어지는 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파동들이 어디서 좀 멈추고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돌려지느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자, 이전 저점의 자리가 이런 박스 구간이죠. 자, 이렇게 한번 박스 구간을 쳐봅니다. 대략. 네. 근데 이 전 저점을 이제 터치를 했어요. 어느 정도. 터치하고 난 뒤에 자, 첫 번째로 저 first라고 돼 있죠. 첫 번째로 이 빨간색 굵은 선이 5일선인데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전 저점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 이전 저점을 터치하거나 그 아래로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되고 난 후에 첫 번째 5일선 아래에서 5일선 위로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하는 것을 기다린다. 자, 첫 번째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캔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빵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서 세컨드라고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의 5일선 가격 무렵에서 분할 매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번째 캔들에서 빵 돌파할 때 이 빨간색이 5일선 있잖아요. 이 5일선이 이때 캔들을 돌파할 때 5일선이 대략 18,230원쯤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파란색 이 박스, 이 막대 안에 있는 가격에 놓여졌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강하게 나왔을 때 종가 매수를 하면 결국 나중에 수익을 줄 수 있을지언정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다시 밑에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되 첫 번째 돌파한 자리 말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이유가 이게 밑으로 파동을 계속 만들면서 이런 페이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하고 난 뒤에 밑으로 더 쭉 떨어져서 또 다시 또 만들어지죠. 5일선을 돌파하더라도 이런 파동에 의해서 돌파하는 거지 실제로 정말 돌려지는 건지 보려면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정도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조금 더 이게 돌려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돌려지는 이 박스, 이 파동이 안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가 최소한 1%, 2%라도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는 캔들, 이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는 캔들의 5일선 무렵 이 파란색 박스, 그리고 세 번째 캔들 돌파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이런 초록색 박스의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어디서 할까요? 적당한 자리 하십시오. 자기의 그 기대치만큼, 욕심만큼.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된다면 5%에서 분할로 50% 수익을 챙긴다든지, 나는 빠른 매매가 좋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이렇게 윗꼬리 주면서 강하게 올라갈 때 4% 수익 내고 얼른 팔아버리고, 또 다음날 종가, 그날 종가에 또 매수할 자리를 또 그 돈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회전율을 높여서 계속 2%, 3% 이렇게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는 거죠. 자, 손절선은 지켜야 되겠죠. 내가 손절선 어디서 정할까 했을 때 혹자는 2일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초가라든지 혹은 이 바닥권 이 자리에서 종가상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 박스의 중간쯤에 내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은, 분할 매수했을 때, 자, 고점까지는 11% 정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5%, 4%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선까지 이제는 3.8% 정도, 그러니까 세금까지 합한다면은 한 4.2%, 4.3%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100%는 없죠. 100%가 있다면은 돈을 못 버는 개미는 없을 겁니다. 다 주식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응을 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확률상 10번 매매해서 내가 손절과 수익 중에 7대3이라든지 6대4 혹은 8대2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밑으로 떨어져서 이 바닥 이전 저점 무렵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의 구간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서 대략 이런 자리, 이런 전체적인 돌려지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 최대한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낮은 가격에 사서 이 상단선 혹은 살짝 올려내는 자리, 혹은 이전의 고점을 계속 두드렸던 자리까지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고 돌파하는 거는 또 각자의 눈에 의해서, 각자가 잘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매매해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어떤 느낌이었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동양철관인데요. 자,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이전 저점에서 이 저점을 기다리는 거죠. 동양철관 한번 볼게요. 자, 동양철관에도 이미 이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런 자리가 오면은 내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검색식도 만들어서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목균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도 필요 없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 전 저점이 다시 지지해 줄 만한 강한 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고점이 형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리고 저점의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형성됐어요. 근데 이 계속 떨어지다가, 자,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을 드디어 이제 두드렸죠. 예, 두드려 깼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드디어 이제 5일선 밑에 이제 이전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첫 번째 이제 5일선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또 기다려 보는 거죠. 다시 5일선 아래로 깼습니다. 기다려 보니까 두 번째 5일선 올라오는 캔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색깔을 눈에 띄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자리를 안 주고 날아가나요? 네, 자리를 만들어줬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자리죠. 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종가상 5일선 아래에서 이제 형성이 됐죠. 결국은 이제 5일선 아래로 다시 밑으로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꽝 돌파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돌파하는 캔들이겠죠. 네, 세 번째 돌파하는 캔들. 근데 사실 세 번째 돌파 캔들의 5일선은 대략 이제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는 허락하지 거의 않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이제 이런 5일선 자리가 이쯤인데 대략 뭐 요런 자리에서도 내가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또 매수의 자리도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돌려지는 그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돌려내는 자리인데 이 자리와 이 자리쯤에서 내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 전 저점, 이전 고점 계속 두드린 자리 윗꼬리를 쳤죠. 자, 여기는 항상 두드렸던 자리니까 기술적으로 여기는 한번 터치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3일 동안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대략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인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면은 뭐 12% 못해도 뭐 10%나 9%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100%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본전 혹은 손실도 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더 올라가겠거니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밑으로 눌렀다가 또 다시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차트의 흐름이나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연구와 그리고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내용들이죠. 짧은 시간에 이제 수익을 내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 참고로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런 박스권을 만들죠. 특히 이제 이런 고점스러운 자리를 계속 이제 터치를 하고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기술적인 그 자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올라가다가 저항을 만들고 파동이죠. 이런 파동을 만드는데 저항을 만들고 돌파 후에는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다시 또 한 번 더 지지가 되고, 자, 지금 현재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도 이 전 고점의 자리를 다시 맞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까지 올려냈습니다. 다행히. 근데 내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되는 거죠. 두 번 정도 이제 지지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는 거고, 그럼 단기적인 이제 반등,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기는 테마가 좋죠. 테마가 좋고, 그리고 이 종목도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저는 이거 더 위로 간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들고 있다가도 올라가다가도 맞고 또 떨어지고 이런 파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너무 싫고 나는 짧은 매매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눌림목 같은 이런 짧은 매매를 해보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이전 저점을 터치하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파란색 이렇게 화살표로 첫 번째로 돌파한 자리죠. 5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한 자리에 이제 다시 또 눌렸다가 두 번째 돌파한 자리야. 이 두 번째 돌파한 자리 이 캔들의 5일선 가격대가 127,4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를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은 거고요. 자, 이 자리가 만약에 그 다음날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나는 매수를 하겠소.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럼 아침에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시초가가. 그리고 아래 꼬리에서 이 전 저점 자리를 살짝 터치하고 쭉 올려냅니다. 그럼 아침에 시초가에도 계속 뭔가를 그 가격대를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갭으로 떨어졌다. 땡큐죠, 사실은. 밑으로 더 종가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마무리가 된다면, 이전 저점보다 더 떨어지면서 마무리 된다면은 한 파동 더 만들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각자 어떤 감각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또 그런 대응의 영역이죠. 네. 어찌되었든 자, 얘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돌려내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여러 바닥을 만들면서요. 자,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 좀 더 촘촘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을 이제 첫 번째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또 이런 눌림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예들을 같이 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검색식을 만들어서 그 검색식 가운데서 내가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그 검색식 만드는 내용들을 또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눌림목 공략 첫 번째 편입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